지금 여기 며칠 밤 동안 당신을 잠 못 들게 할 무서운 책 11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장 무서운 종류의 책이 심리적인 공포라는 데 동의하실 거예요. 이미 아시겠지만 여러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지는 공포는 설명할 수 없는 미스테리와 초자연 현상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이랍니다. 이런 책을 읽은 후에는 며칠 동안 불을 끄고 잘 수 없을지도 몰라요. 만약 당신이 이런 종류의 독서를 전혀 즐기지 않았다면 몇 가지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이 있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스포일러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가장 무서운 책에 대해 알기 전에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을 켜서 밝은 면과 함께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자, 그럼 공포물의 킹 스티븐 킹부터 시작해보도록 하죠. 11번 스티븐 킹의 미저리. 미친 여자가 한 작가의 소설에 집착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시나요? 빅토리아 시대의 로맨스 소설 작가인 폴 쉘던은 눈보라 속 길에서 사고를 당하게 되었고, 그는 따뜻한 마음씨의 구원자가 누구인지 어떤 일을 벌일 수 있는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과거의 간호사였던 애니 윌키스는 쉘던의 엄청난 팬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그의 마지막 책이 끝난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죠. 아마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말은 옳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말해보죠. 그녀는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작가가 소설의 끝을 고치고 완벽하게 만들어내게 하도록 절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절 믿으세요. 당신은 이 불쌍한 남자의 헌신짝같이 되고 싶지 않을걸요? (10번) 랜섬 릭스의 페러그린과 이상한 아이들의 집. 미국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한 섬에 과거의 고아원이었던 검게 타버린 빌딩의 폐허가 있었습니다. 비극적이게도 수년 전 폭탄이 떨어져 건물은 화염에 휩싸였고 한 명의 생존자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6세 제이콥이 파괴된 건물을 탐험할 때 그는 그 건물이 전형적인 어린이들의 집이 아니며 거주자들 역시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마 그들은 멀리 떨어진 섬에 보내진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 그들은 아직 살아있을 수도 있고요. 제이콥이 이것을 깨닫는 순간 그의 살떨리는 모험이 시작됩니다. 9번 스티븐 킹의 공포의 묘지. 루들로우의 작은 마을에는 동네 사람들이 죽은 애완동물을 묻는 특별한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이상할 게 없네요 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이 공동묘지가 무서운 미스테리를 숨기고 있다면 어떨까요? 무엇이 그곳에 묻혀있건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요. 불행히도 예전처럼 아니지만 더 끔찍한 것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을사와 그의 부인은 그들의 두 아이들과 그 가족 고양이는 마을의 오래된 집에 이사를 오게 되었고, 이 비밀에 대해 처음에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들은 완벽히 행복한 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비극이 닥치자 아버지는 후회할 만한 결정을 내리고 이미 끔찍한 상황이 진정한 악몽으로 변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싹한 내용을 더 알기 위해서는 책을 직접 읽어보세요. 8번 마크 제트 데니얼 레프스키의 나뭇잎의 집. 어느 한 가족이 애쉬 트레인 레인의 집으로 이사를 올 때 그들은 그것이 인생에서 최악의 결정이 될 것을 몰랐습니다. 공포소설에 반복되는 패턴이죠. 무엇보다도 그 집은 밖에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공간이 넓어 보였습니다. 와, 편리하네요. 그렇죠. 여러분은 아마 이 이상한 집의 깊은 공간에서 잃어버리는 것이 당신의 아이들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 후에 아이들은 벽장 뒤에 커져가는 구멍에 대해 끔찍한 이야기를 전하기 시작하고, 어둠으로부터 태어난 생명체가 집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집안의 모든 영혼을 빨아들일 울음소리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아, 악몽 꾸기에 딱 좋은 스토리네요. 7번 스콧 스미스의 폐허. 한 무리의 젊은이들이 멕시코의 고대 유적지를 찾아 나섭니다.
그들의 친구 중 한 명은 정글 어딘가에 숙소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장소에 도착합니다. 나무 사이에 홀로 어렴풋하게 나타난 고대의 피라미드가 숲속 한가운데 있었죠. 괴이한 덩굴로 뒤덮여 있고 피라미드가 있는 땅은 황폐해 보였습니다. 주변에서 아무도 찾아볼 수 없는 충분히 이상한 상황이었죠. 친구들이 피라미드를 오를 때 그들은 끔찍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발견에 충격을 받고 혼란스러워하며 젊은이들은 그곳을 떠나려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수월할 리가 없었죠. 무장한 근처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피라미드에 강제로 남도록 합니다. 외부인들과는 달리 주민들은 피라미드를 오르려고 한 사람들이 저주에 걸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불행한 영혼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기 위해서 책을 읽으셔야 합니다. (6번) 셜리 잭슨의 The Haunting. 귀신의 집은 전통적으로 공포소설 목록의 꼭대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은 귀신의 집이라는 개념을 사용해 새로운 수준으로 이끕니다. 소설 속 집은 스스로 분노와 감성을 갖고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그게 가장 무서운 부분은 아니에요. 이야기의 서술자인 엘레노아는 진실되고 독자들이 그녀를 신뢰하도록 충분히 공감을 살 만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안전에 대한 그릇된 감정을 불러일으킬 뿐이죠. 그리고 이 여성의 폐쇄 공포의 심연으로 떨어지고 광기가 천천히 거의 눈치챌 수 없게 진행되면서 이 이야기는 당신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당신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5번) 스티븐 킹의 샤이닝. 알코올 중독을 겪고 있는 작가 잭 토렌스는 겨울 콜로라도의 호텔의 비성수기에 도우미로 새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의 부인 웬디와 어린 아들 데니도 이 멀리 떨어진 호텔에 함께 오게 되었죠. 가족은 이것이 새로운 시작이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최소한 모든 손님들이 떠나고 잭의 가족들만이 호텔의 유일한 투숙객이 될 때까지는요. 그때 어린 데니에게 점점 알 수 없는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텔레파시의 초능력을 가진 그 소녀는 호텔의 귀신들과 이야기를 하고 본 적이 없는 공포를 마주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저주받은 영혼들이 이 가족에게 일어난 가장 무서운 일은 아닙니다. 잠깐 기다려보세요. 최악의 상황은 아직 시작하지 않았으니까요. (4번) 에미 코장의 우리는 절대 헤어지지 않을 거야. 앨리스라는 이름의 17살 소녀는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족 문제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어느 정도의 일상생활과 심지어는 사랑까지 겨우 찾아낼 수 있었죠. 하지만 평화로운 나날도 잠시 그녀의 방화범 쌍둥이 동생이 그녀의 남자친구를 죽인 후 앨리스는 미쳐버려 정신병원에 갇히게 됩니다. 병원에서의 길고 지루한 나날들 동안 앨리스는 복수를 하는 그녀의 꿈에 대해 써내려갑니다. 하지만 다른 환자들과 친구가 되었을 때 어떤 기억들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소녀의 머릿속은 사실과 허구가 뒤섞인 것처럼 혼란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진실은 뭘까요? 읽어보고 확인해보세요. (3번) 신시아 다이어의 가벼운 광기. 칼 젠슨과 제시 젠슨은 40년 동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들이 낯선 일을 집에 들였을 때 그들의 편안하고 안락한 삶은 망가지고 맙니다. 그 남자는 이 부부의 집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나타났습니다. 친절하게도 칼과 제시는 그에게 전화를 쓸 수 있게 해주었고 심지어 저녁 식사에 초대까지 해주었습니다. 그렇지만 부부가 그것이 엄청난 실수였음을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 수수께끼의 남자는 젠슨 부부에 대해 낯선 사람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었죠. 칼과 제시는 이 무시무시한 납치범과 미친 심리 게임에서 살아남기 위해 열심히 싸워야 합니다. (2번) 스티븐 킹의 그것. 메인주의 대리에는 7명의 아이들이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평화가 깨져버린 날까지는요. 그 이후로 이 친구들에게 어떤 것도 예전과 같이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그것이라고 알려진 뭔가에 대해 쫓기고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초자연적인 존재로
자신을 숨기고 어떤 곳에서든 소리 없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존재가 선호하는 형태는 어린이들의 가장 어두운 두려움을 먹고 어린이들을 잡아먹는 악마 같은 광대입니다. 그것은 몇 세기 동안 동네를 공포에 떨게 한 존재인 것으로 밝혀집니다. 이 괴물은 27년마다 나타나 공포와 죽음을 퍼붓죠. 그것이 다음에 돌아왔을 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1번 길리언 플린의 몸을 긋는 소녀. 정신병원에서의 짧은 입원 후 공포소설 단골 상황이죠. 기자인 카밀 브리커는 골치 아픈 여행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녀의 최근에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 취재하기 위해 고향에 돌아가게 됩니다. 카밀은 그녀의 생모를 몇 년 동안 찾아가지 않았고 그녀의 이복 여동생에 대해 잘 알지 못했습니다. 이 특이한 13살의 소녀는 마을 전체를 으스스하고 미스테리하게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카밀이 그녀가 취재하고 있는 이야기 뒤에 숨겨진 사실을 밝혀내고 또 고향 방문에서 살아남고 싶다면 그녀는 이제 과거의 퍼즐을 맞춰나가야 합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잠을 못 자게 하는 책이 있는데요. 마가렛 와이즈 브라운의 굿나잇 문이라는 책입니다. 이건 고전이지만 무서운 책은 전혀 아닙니다. 단지 토끼가 방 안의 모든 것에 잘 자라는 인사를 하는 내용인데요. 정말로 모든 것에 인사를 합니다. 문제는 아이가 당신에게 그것을 다시 또다시 읽어달라고 할 때까지 그 누구도 잠을 잘 수 없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다른 영상에서 소개해야겠네요. 자, 좋아요. 이 중 어떤 책을 이미 읽어보셨거나 처음으로 읽어보고 싶으세요? 아래 댓글에서 저에게 말해주세요.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책벌레 친구들에게 공유하고 밝은 면과 함께하기 위해 구독 버튼을 누르는 것도 잊지 마세요.